민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 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꽁냥꽁냥 연애를 하던 두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부모님이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집을 하나 척 사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여기서 행복하게 해서 살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복을 받았는지 바로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 핑크빛만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이 젊은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망을 견디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낙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보니까 갑자기 아들도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손주도 없어요. 그럼 이제 며느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뭐가 있죠? 태산.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 있잖아요. 자, 이때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을 누구 명의로 사준 거예요? 아들 명의로 사줘서 상속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그러면 남편의 재산은 아내한테 더 갈 것 같아, 부모보다는. 맞아요. 아무리 낙태를 했어도. 네. 오늘 패널 분들이 뭐 수업을 조금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초대가 되셨을까요? 네. 기본 지식들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규정인데요. 자, 1순위는 자녀, 손자녀입니다. 자, 2순위는 조부모. 같은 직계 존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1순위, 2순위가 없을 때 이제 형제자매로 넘어가고 이 형제자매도 없을 때는 이제 사촌이네 혈족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내가 없는데? 아내는 없네요? 아내는 1순위가 있으면 1순위하고 동순위. 그다음에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면서 2순위하고 동순위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항상 1순위인 거죠. 네. 거기다가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분이 할증이 됩니다. 자녀들이 1대1이다. 그러면 배우자는 1.5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두 분이다. 그럼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1대1대 1.5 이렇게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 이 아내. 아내는 2번하고 농순이가 되지 않을까요? 네. 1.5배로 해서. 네. 자, 여기서 제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린 게 태아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뱃속에 있었던 태아가 있었잖아요. 태아의 상속 순위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태아가 생기는 순간부터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상속에선 보고 있어요. 낳지 않아도? 네, 낳지 않아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본인하고 동순위인 상속인을 살해한 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만약에 유산이 됐다면 이거는 고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 결격이 안 되는데 낙태를 했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가 없어집니다. 와. 그래서 이 사건에서의 집은 부모님이 가져가게 되시는 거죠. 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으셨겠죠. 낙태를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랑 조금 대조되는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낙태를 한 배우자는 못 받는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어떨까요? 주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이 이혼한 이유가 여자친구가 생긴 거를 이제 들켜서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혼을 한 이후에 그 여자친구하고 재혼을 하신 겁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뭐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암에 걸렸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미움이 좀 옅어져서 아버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간병도 하고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게 새로 재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병원에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됐는데 이 부인이 장례식장도 안 오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좀 이상하다. 어떤 냄새가. 냄새가 나세요? 어떤 냄새가 나세요? 꼬리꼬리합니다. 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장례식장 밖에 있는 주차장에서 네. 그 재혼한 배우자가 다른 남자하고 꽁냥꽁냥 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 내놓고 또 그러고 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사망을 하고 가셨냐면 집 한 채 있는 거 내가 떠나면 얘는 어디 가서 사냐 하고 그 집을 그 배우자에게 주기로 유언을 하고 돌아갔대요. 진짜 아버지도 어지간하시다 진짜. 아니 자식들한테 안 주...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배우자 상속시켜 줘야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지. 공평의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공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혼인신고가 한번 되어 있으면 배우자의 상속인의 지위를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속인의 지위가 없어집니다. 아. 첫 번째는 동순이나 선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네. 상해한 경우 이런 경우에 상속 결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언을 했는데 유언을 사기로 기망에 의해서 유언을 하기한 경우가 상속 결격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외도를 한 경우에 그러면은 기망에 의해서 유언을 하게 한 경우는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애매하다.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아, 네.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100%입니다. 네네네. 아니다 손. 아니 누가 외도 사실을 그냥 물어보지도 않는데 하진 않잖아요. 근데 떳떳하면 자랑하고 다니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떳떳했으면 여기저기 나 외도해. 나 외도해. 나 외도해. 맞아. 근데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에서 법원의 판단이 뭐냐면 저도 그 판단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네. 안 돼. 저스티스. 정의롭게 해주세요. 나의 부정행위를 배우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망이 되려면 내가 의무가 있었는데도 안 알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이고, 막 이거 정말 잘 될 거야, 뭐 허가도 안 됐는데 허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적극적인 기망이고, 내가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 이게 이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법원은 나의 부정행위를 알릴 의무가 없다. 그거는 뭐 안 걸리면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걸 가지고 바로 상속 결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외도한 새 부인은 그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그 자녀들과 같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유언이 먼저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언으로 그 집이 배우자에게 가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상속할 재산이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유류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화나요. 왜? 네. 도덕적으로 너무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거를 가져가겠다고 떳떳하게 하는 사람도 너무 화가 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막 주는 것도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요. 근데 배우자면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서 보살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현재 지금 우리 민법상으로는 상속 결격의 사유가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사실은 좀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양을 한 사람에게 뭔가 상속분을 더 주는 기여분 제도는 있는데 이걸 완전히 박탈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구하라 씨 사건에서 부양의 의무를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과연 상속을 시켜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상속 결격 사유를 추가하자. 이런 논의가 있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제 결격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걸어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제도를 만들자. 여기까지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됐어요. 하. 그래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여러분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분노를 좀 부추겨 볼게요. 배우자가 갑자기 아이를 낳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였냐면은 상간남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쳐다도 보기 싫은데 출생신고도 안 했고 치료를 안 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어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요? 네. 이게 이제 친생 추정이라는 규정 때문인데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혼인 중에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친생의 추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생 추정을 받으면 강력해요. 그래서 이걸 소송으로 없애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내 친자인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내가 그 사실을 몰라서 계속 내가 키웠다. 그러면 나의 상속인이 되는 거죠. 어머. 다행히 이 사건을 이제 알게 되고 아동 학대 혐의로 이 부분도 무혐의가 났고 지금 친생 추정과 관련해서 부인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했던 사건 중에서 며느리가 일찍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집을 사주면서 결혼을 시켰는데 자라는데 손주가 좀 이상해. 안 닮았어. 안 내 아들하고 닮았어. 안 닮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검사를 해보니까 아닌 거죠. 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새 이제 가족 관계가 조금 복잡해지잖아요. 이혼이 늘어나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 재혼 삼혼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얘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시면서 그 새로운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로지 이 집을 위해서 난 열심히 살겠다. 그래서 정말 친아들처럼 열심히 키워주신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잘 키워주시니까 당연히 그 집은 어머니에게 상속을 했겠죠.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그 좋으신 어머니가 또 아프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보험료도 나오지 않는 고액의 치료, 암 치료 이런 것까지 다 자기가 병원비를 부담해 가면서 했어요. 잘 보살폈어요. 뭐 착하다 아들이. 그러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집이 아버지 거였다가 어머니로 상속이 됐는데 그럼 그 어머니의 집은 당연히 이제 이 착한 아들에게 돌아올 차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집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 아들이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 왜요? 뭐요? 왜냐? 이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법적인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법적인 아들이 아닌 거죠. 왜? 혼인신고 안 하신 거예요? 아니 혼인신고를 하셨더라도 꼭 맞잖아요. 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는 아직 자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친족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들 핏줄이 아니어서 그런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이런 계모자 관계에도 상속이 되는 민법이었다가 1990년에 개정이 되면서 이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상속이 안 되는 걸로 개정이 됐다고요? 안 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로부터 이 자녀와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거인에 불과한 거죠. 네. 그래서 상속을 못 받고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느냐? 그동안에 전혀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형제자매. 새어머니 형제자매. 이 고액의 치료를 부담한 아들과 생전 연락도 없던 이 형제자매와 누가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이 되느냐. 네. 너무 열받는다고.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민법에 있긴 있어요. 특별 연고자의 재산 분여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간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가져가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만 이게 되냐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근데 이제 우리 사안은 어머니가 형제자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상속순위 봤을 때 3순위에 있었잖아요, 형제자매가. 그러니까 상속인이 있을 때는 이 특별연고자가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와. 그래서 상속인의 지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들으시면서 내가 이와 관련해서 상속인의 지위가 민법상 안 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뭔가 대처를 마련을 해서 유언을 받아놓거나 미리 좀 증여를 받아놓거나 공동명의로 진행하거나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또 반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새어머니가 계셨어요. 새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하고 또 관계도 좋고 아들하고도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굉장히 효자여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에게 살고 있는 집하고 땅, 아파트를 넘기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본인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여생이 많이 남았고 우리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 나에게 이거를 준다면 내가 죽기 전에 처분을 해서 너에게도 주고 잘 정리를 하고 가겠다. 또 그동안에 살아왔던 정도 있고 이제 어머니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착하다. 네.
이게 이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순서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유언입니다. 네, 유언.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에 의한 상속이 있고요.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뭐 분쟁이 없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그냥 법정 상속분대로 가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런 협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협의가 우선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전부 다 상속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게 왜냐하면 그 상속세를 내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공제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얘기까지 하고 하면은 아이 그럼 어머니가 하시는 게 나에게도 이익이다 해서 이제 흔히 동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설마?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한 이후에 어머니가 왠지 좀 연락도 잘 안 되고 아 정말 아이 참그 망했네 이거. 안 되고 하고 얼굴을 싹 바꾸는 겁니다. 이제 이럴 경우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야 이거 이 재산 아버지하고 내가 한 건데 네가 왜 욕심을 내느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자녀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 자녀로 신고하는 경우. 왜냐하면 그냥 가족관계 등록부에 별다른 사항 기재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외부에서 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내 자녀다. 혼인 중에 자녀다 뭐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입양의 효과가 발생을 해서 상속권 분쟁이 생길 때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양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아예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런 전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집 같은 경우에 등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 어떻게 지분을 나누기로 했느냐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등기한다고 도장 줬어요. 근데 내가 거기 도장 찍은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정말 등기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도장을 주실 때 반드시 그거를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닌데 그냥 도장만 준 것이다. 그러니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도장을 주는 것만으로 나는 그 협의에 응한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지분을 포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의를 어떻게 해야 되돌리냐면 그 도장 찍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그건 무효야 그거 취소야 라고 하지 않으면 이 협의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네. 그래서 상속 관련해서 등기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 협의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그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주시거나 도장을 찍게 하거나 그런 행위는 안 된다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